블렌드도 되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들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툴들을 저희가 이제 그냥 쓰기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확장성을 위해서 저희는 이걸 유니티로 임포트를 했고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걸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선적으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미리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제가 지금 실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제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영상은 아니고 그런 걸 녹화를 한 장면인데요. 죄송합니다. 손이 여기 있는데. 네. 네, 마우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머리나 눈, 또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게 돼요. 또 그럼 이제 마우스 트래킹, 이제 보통 게임에서 사용하는 마우스 트래킹을 사용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 또 입모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애니메이팅 하는 게 아니라 음성 파일을 재생시키거나 혹은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입이 자동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표정 같은 건 어쨌거나 미리 프리셋들을 가볍게 만들어서 그거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키보드로 제어하는 방식의 라이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 프로덕트가 저희가 제작을 한 게 있어요. 핑크퐁 홈스쿨에 처음 구독한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는 중이에요. 맞아요. 법배송 중이랍니다. 이거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거 뒤에 엄청 많은데 진짜 금방금방 하셨어요.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빠를 필요는 없다 였습니다. 네. 네, 라이브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고요. 실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제약사항을 많이 만들어서 마우스는 팔은 마우스를 따라가야 돼, 뭐는 마우스를 따라가야 돼, 키보드 무슨 키를 누르면 뭐가 돼야 돼 라는 식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자체가 한정적이고 또 별로 이쁘지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좀 부자연스럽거나 또 뭐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리고 몇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개발자 없이는 이런 것들이 유지 보수나 추가 확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이거보다 조금 느려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라이브가 아니라 좀 더 영상 제작에 특화된 방식으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도입한 게 이제 유니티 타임라인, 앞에 만 세션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유니티 타임라인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 2D로 만든 애니메이션 쪽 프리셋 같은 경우에 유니티 애니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타임라인 상에 각 파츠별로 레이어를 썼습니다. 얼굴 맨 위에 몸의 움직임은 여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몸의 애니메이션, 얼굴 애니메이션을 제어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사운드 파장이 있는데요. 여기다 사운드 파일 그냥 드래그 드롭을 하게 되면은 그 타이밍에 저런 식으로 입을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선, 눈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 기본 디폴트 애니메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키프레임 찍고 여기다 옮겨서 키프레임 찍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속도는 물론 실시간에 비해서 느리지만 굉장히 빠르고 그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애니메이터가 아니어도 애니메이팅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모를 만들어 본 것이고요. 핑크퐁의 보이는 라디오 퐁퐁 클럽. 따스한 봄 햇살에 꽃들이 활짝 피고 초록빛 가득한 여름이 다가오는 6월 핑크퐁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기술적 자연스럽고 제어가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거 만들다 보니까 굳이 블루 스크린 띄워서 애프터에프터 가져와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유니티에다가 다 리소스 때려 박아서 영상 아예 뽑아버리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니티 리소스를 2D 리소스잖아요. 이 리소스들을 일종의 이렇게 판넬처럼 수직으로 세워서 덱스를 만든 톤에 그걸 공간감을 만들고 카메라를 여기다가 무브먼트를 줌으로써 애니메이션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매번 영상 시퀀스에다가 리소스를 배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주 쓰는 리소스들을 다 저런 식으로 세트로 만들어 놓고 카메라를 움직임으로써 저희가 영상을 마음껏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배치해 놓고 지금 저건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하는 건데 매번 저렇게 애니메이팅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시네머신을 여기다 도입을 했습니다. 시네머신은 이제 타임라인과 굉장히 호환성이 좋은데 보시게 되면은 타임라인 카메라 위치를 얘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걸 여기서 드래그 한 다음에 블렌드를 시키면은 저런 식으로 카메라 블렌드 시켜주면은 무브먼트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실시간으로 모션과
그 카메라 그리고 리소스들의 그 관계성을 바로바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뭐 이거 추가하는 건 사실은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획자분들도 그냥 바로바로 한 5분 정도 알려드리면 하시더라고요. 되게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보통 3D만 생각하시면 2D도 포스트 프로세스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뭐 빈티지나 블룸 효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적용을 바로바로 여기서 하고 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 효과 적용하면은 막 파란, 초록색 이렇게 띠가 생기잖아요. 그거 없고 그냥 바로 보여줍니다. 렌더링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소스를 관리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아예 그냥 파이프라인처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 구조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세트나 뭐 라이브 2D 모델, 애니메이션 프리셋 혹은 또 커스텀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베이스 폴더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다 모아서 이걸 아예 깃으로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자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아예 기획자분들이 제작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실제 영상 제작하신 기획자분들이 본인 컴퓨터에서 그냥 깃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영상을 필요한 만큼 만들게 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또 깃을 관리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나 개발자는 그냥 깃에다가 버전 업그레이드 해서 옆에 있는 기획자분한테 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거 하시려면 업그레이드 몇 버전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하면은 언제든 프로젝트들이 최신 버전을 공유하게 되고 기획자분들도 뭐 매번 디자이너나 개발자를 부를 필요 없이 새로운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파이프라인이 됐는데요. 디자이너가 영상을 안 만듭니다. 개발자도 있고요.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프로젝트의 템플릿, 모션이나 카메라 위치, 리소스들만 만들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깃으로 기획자분들이 직접 받으셔서 기획자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기획,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를 저희 디자이너나 개발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시스템이 됐고요. 또 이런 필요한 리소스가 있네? 이런 것들 저희에게 요청을 주시면은 또 다시 이게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바로 공유가 되는 이런 식으로 제작 파이프라인이 기획부터 디자인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획자분들이 기획하면서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와! 핑크퐁에 보이는 라디오 퐁퐁 야! 깨물든 단풍잎과 높고 푸른 하늘의 조잘 가을. 감성 넘치는 퐁디의 퐁퐁 클럽과 함께하세요. 진짜 안 났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티클 시스템, 이제 레버시 파티클 시스템 이용해서 이불 소리가 나면은 물방울이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방울 이거 에펙에서 한 땀 한 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사운드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이 13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상인데 저희가 영상 작업, 실질적인 애니메이팅 작업을 기획자분들이서 이틀 만에 하셨습니다. 디자인 없이 그냥 기획자분들이 이틀 만에 처리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원래 영상을 실제로 프로젝트를 다른 방식으로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쓰기에는 문제 없는 속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기획자분들이 바로바로 어떤 영상이 나올지를 그냥 상상하는 걸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디자이너분들도 매번 똑같은 영상 제작 맨날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소스는 뭘 추가해볼까, 어떤 걸 더 만들면 기획자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산성 있는 방식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영상 렌더링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상이 나오게 되고, 다만 보시다시피 라이브 2D 같은 경우는 연구하기에 따라서 움직임에 이런 것들의 제약사항이 아무래도 자유도가 낮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 이제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긋지긋하게 보실 이런 친구들 저희가 적게 볼 수 있어서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셨을 3D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 초기에는 이제 애니메이터도 없었어요. 3D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3D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까 저희가 도입한 건 이제 모션 캡처 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가형 모션 캡처 장비, 이제 퍼시션 드론 프로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막 전박하고 스튜디오에서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선으로 아무 데서나 입고 저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배가 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 모션 데이터를 이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션 라인 나오는 걸 바로 UET로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UET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IK에다가 집어넣고 리타게팅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표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라이브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되다 보니까 블렌드 쉐이프 프리셋을 만들어서 애니메이터로 넣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3D 같은 경우는 아이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라이브 2D에 사용했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한 방식의 프리셋이 필요해서 이제 오큘러스 립싱크라고 하는 이제 음성을 분석해가지고 입모양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션 캡처로 캡처가 안 되는 꼬리나 뭐 귀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이나믹 본이라고 하는 물리 기반 본을 사용을 해가지고 액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시연을 하는 영상인데요. 보시면 지금 좌측에 핑크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막 실시간으로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긴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라이브 2D랑 똑같은 문제인데 뭐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는 없다 였습니다. 근데 그냥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포기하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굉장히 3D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IK라고 하는 리타이팅이 제일 안 됐어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에 가까운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핑크퐁처럼 이제 이등신에 가까운 캐릭터들은 이게 상당히 리타이팅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그냥 날 것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또 확장하는 방식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제어 가능한 형태로만 확장을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또 라이브가 아니라 영상 제작에 맞는 방식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입한 거는 이제 유니티 에셋 중에 유모션 프로라고 하는 한 $50 정도 하는 이제 유니티 내부에서 돌릴 수 있는 에셋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애니메이션 리타게팅을 지원을 하고 또 유니티 내부에서 이제 편집이 안 되는 FBX 파일의 모션을 임포트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임라인 저희가 만들어서 몸 모션은 맨 위에다 놓고 얼굴이나 입의 모션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저희가 레이어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프리셋을 만들어서 이렇게 블렌드 시키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왼쪽에 이제 모션 캡처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그거를 유니티로 이제 일반 FBX 파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못생긴 유니티 기본 메시가 뜨게 되고요. 그걸 이제 핑크퐁에도 1차적으로 리타게팅을 하는 작업을 한 후에 타임라인으로 이제 표정을 적용해주고 물리 같은 경우에 다이나믹 본을 이용해서 꼬리나 귀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유모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장점과 단점이 명확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역시 유니티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유니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은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렌더링을 작업자분들이 바로바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또 모션 수정이 뭐 마야나 3D 맥스에 비하면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수정 사항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프리셋을 사용해서 타임라인 상에서 라이브 2D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3D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요모션이 이제 기존의 마야나 또 3D 맥스에 익숙하신 애니메이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다소 어렵다는 점, 이제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툴이 아니다 보니까 모션 수정이 정밀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프리셋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무슨 표정이었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야, 일반적으로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야를 유니티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 했는데요. 뭐 많이 그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FBX를 익스포트를 해서 그걸 이제 휴먼 IK로 된 모델에 리타게팅을 하게 되고 뭐 팔이 틀어지거나 뭐 몸을 뚫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블렌드 쉐입 애니메이션이나 뭐 귀나 꼬리 같은 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마야상에서 작업해서 유니티로 그냥 애니메이션 익스포트, FBX를 익스포트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한 방법은 저희가 좀 더 범용성 있는 방식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메시가 포함된 애니메이션 파일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리그 자체를 그냥 FBX로 익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유니티에서 리타게팅을 하게 되면은 꼭 이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신체를 갖고 있는 다른 캐릭터들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범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파이프라인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터가 익숙한 툴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어쨌거나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모션 리타게팅이나 정밀도 같은 경우에 훨씬 그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두 가지 트레이로 나눴다시피 이제 작업 속도에 맞게 유니티를 이만큼 쓸지 아니면 마야를 이만큼 써서 좀 더 수작업을 할지를 조절이 가능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모션 캡처를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모션 캡처가 아니더라도 마야에서 일반적인 애니메이팅 방식으로도 똑같이 유니티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마야에서 한번 거치기 때문에 애니메이팅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최종 아웃풋을 보시면서 작업할 수 없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과정에 맞게 저희가 세 가지로 총 모션 파이프라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FPX로 우선 익스포트를 한 후에 이모션으로 모션을 수정할 건지 휴머나이트를 이용해서 모션을 수정할 건지에 따라 첫 번째 트랙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나온 모션들을 유니티에서 이제 모션 프리셋을 사용해서 구성을 할 건지 아니면 마야에서 그냥 키 애니메이팅 할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상을 뽑는 건 마찬가지로 유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밑으로 갈수록 느리고요, 위로 갈수록 빠르고 퀄리티가 다소 낮은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션은 해결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픽적인 부분들, 이제 룩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HDRT를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캐릭터 3D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원래 저희가 초기 단계에 사용하던 레거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최종 이제 프로덕트로 나오는 3D 영상들에 비해서는 다소 퀄리티가 떨어졌다면 이제 HDRT로 넘어오면서 별도의 쉐딩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별도의 그래픽 전문가가 없더라도 기본 세팅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쉐이더를 실시간으로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유효했던 것들은 이제 리쉐이더가 갖고 있는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렌더링 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또 특수하게 필요한 쉐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쉐이더 개발자가 없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HDR 가지고 있는 쉐이더 그래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노드 기반의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별과 같이 필요한 쉐이더를 즉각적으로 그냥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제가 이거 맥북에서 렌더링 한 거라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 PC에서 하게 되면 이런 노이즈가 전혀 없게 나옵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도 많이 다른 섹션에서 나왔다시피 포스트 프로세서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유니티에서 하진 않았지만 덱스워크 필드나 이제 컬러 조정, 또 볼륨메트리 4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용이 가능했고 효과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이라는 거죠. 이 에디터상에서 지금 저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저희가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웃풋과 최종 이런 결과물들을 비교하면서 작업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HDRP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이제 AOV 리코더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일반 레코더 같은 경우는 뭐 PNG 시퀀스나 일반 압축된 영상만 익스포트가 됐었는데 HDRP에 이제 AOV 레코더가 들어오면서 각 패스에 맞게 이제 익스포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디테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제 뒤에가 투명도가 있는 오브젝트 캐릭터를 뽑고자 할 때 알파 패스랑 뷰티 패스를 별도로 뽑아서 이거를 합성한 형태로 투명도가 있는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저희가 그냥 블루 스크린 씌워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합성을 했었는데 이게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요즘에 아주 최근에 디벨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커스텀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본 설정만 가지고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가면서 비선형적으로 저희가 룩을 볼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일반적으로 유니티상에서 기록되는 어떤 자동화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그 재생 버튼을 눌러야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 버튼 누르지 않고도 우리가 이 타이밍에 무슨 효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커스텀 타임라인으로 옮겨오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캐릭터가 눈이 구면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눈 본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눈의 애니메이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텍스처를 움직이는데 또 어떤 시선 처리에 따라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커스텀 스크립트를 저희가 타임라인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맨 밑에 있는 이제 아이 컨트롤러 트랙을 만들게 되고요. 보시면 저렇게 그냥 오브젝트를 끌어와서 가져오면은 그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제 시선 처리도 굉장히 타임라인 이용해서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커스텀 타임라인은 굉장히 실제 코드 까보시게 되면은 아마 일반적인 게임 개발자분들이면 쉽게 바로 아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팀에 개발자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저희 쇼폼 컨텐츠의 가장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에 영상 2개 정도 올라가는데요. 보시면 네 이쁘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션 캡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모션들, 어떻게 보면 되게 애니메이션스러운 모션들은 오히려 모션 캡처를 사용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좀 복잡하거나 좀 사람에 가까운 모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모션 캡처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의성 있는 컨텐츠들, 특히 브이로그 같은 컨텐츠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What? They love me? Yeah. Yes, yes. I can hear them loud and clear. Pinkpop also loves you. Mwah, mwah, mwah. I love you all. And I love today's special reporter too. Love you, Oli. I had so much fun at VidCon today. I met our fans from all around the world. What a special experience! You know what? Pinkbong will always give back all the love and support Pinkbong got from our fans. That's all for today. And I will come back with more exciting and more amazing vlogs. So stay tuned for more on Pinkbong and Baby Shark channel. Bye! 네, 핑크퐁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효과들, 특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특성상 저희가 저비용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제휴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 되게 쉽게 도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런 어떤 뭐 독감 캠페인의 영상이라던가 또 제휴 회사와 하는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 단가에 맞게 저희가 퀄리티를 조절을 해가지고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월 말부터 지금 10월 초까지의 영상 제작 결과인데요. 저희가 3D 영상 평균 30초 분량 총 27개 제작을 했고 1.18명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9월 말에 애니메이터 분이 드디어 들어오셔서 그 전에는 애니메이터 없이 한 분이서 쭉 작업을 하셨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영상 하나당 1.18명. 보통 한 명 내지 2명이서도 30초 분량 영상이 이틀 안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굉장히 싸고 빠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왔고 또 이런 것이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D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실시간 렌더링, 많은 분들이 이미 효과를 확인하셨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바로바로 아웃풋을 보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간소화된다, 그리고 일정이 많이 단축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리타이핑이나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 번 만든 모션을 이 캐릭터 쓰고 저 캐릭터 쓰고 이런 작업들이 별도 마야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되게 쉽게 바로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크립트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게 또 마야의 파이썬 스크립팅이랑 또 다르거든요. 이게 게임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영상 작업이나 이런 데에 되게 적합한 방식의 스크립팅이 가능해서 개발자가 있다면 그 팀에 되게 맞는 프로젝트들을 커스텀 툴들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이고요. 다만 이제 애니메이팅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랑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엠브릭이나 USD 같은 그런 포맷을 사용을 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지만 기존 파이프라인을 유니티로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되게 쇼폼, 또 되게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영상들 위주로 제작을 해왔지만 이제 하이엔드 퀄리티가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HDRP 혹은 유니티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된 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팀 자체적으로도 개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고요. 네, 저희는 항상 많은 여러분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런컬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인재 채용 상시 열어놓고 있거든요. 혹시 저희랑 같이 저희 주니어들이 하는 이런 걸 못 보겠다,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기다리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